그림자 도둑, 임재닭의 배현정 그림. 그림자가 사라졌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 아이들이 교문을 들어서며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었다. 대호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혼자 투덜거렸다. 대호는 주로 심심할 때 투덜거렸는데 재미있지 않을 때에는 항상 심심했기 때문에 자주 투덜거리곤 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유독 투덜거림이 심해졌다고 할 수 있다. 차 한 대가 교문 앞에서 멈추었다. 현이가 차에서 내리자 운전석에 앉은 현이 엄마가 현이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현이도 활짝 웃으며 엄마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엄마를 뒤로하고 돌아서는 현이의 얼굴에서 금세 웃음이 사라졌다. 현이는 대호를 보더니 얼른 고개를 돌렸다. 그러더니 다른 아이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대호는 또 혼자 투덜거렸다. 우리 대호, 오늘도 기운이 넘치네. 선생님이 대호를 발견하고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대호는 인사를 할 때에 말을 똑바로 끝내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게 더 재미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일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다 보니 이제는 그것도 심심해졌다. 그래서 대호는 또 투덜거렸다. 몇 발자국 앞에 정훈이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걷고 있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같이 등교를 했었는데 이제는 마주쳐도 인사도 잘 하지 않는다. 정훈아, 오늘 학교 마치고 야구하자. 투덜거리는 대호 옆을 준우가 쌩 지나갔다. 준우는 몇 발자국 앞에 걷고 있던 정훈이 어깨에 팔을 둘렀다. 정훈이는 한박 웃음을 지었다가 이내 시무룩해졌다. 안 돼, 학원 가야 해. 에이, 그러지 말고 하자. 너 없으면 우리 팀 진단 말이야. 정훈이는 계속 시무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정훈이 얼굴은 엄마가 맛있는 케이크를 못 먹게 했을 때의 대호 얼굴과 똑 닮아 있었다. 아이, 그럼 누구한테 같이 하자고 하지? 준우는 잔뜩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대호와 눈이 딱 마주쳤다. 준우는 0.1초 만에 고개를 돌렸다. 고개를 돌리는 시간이 조금만 더 늦었어도 대호가 시비를 걸었을 거다. 준우가 얼른 고개를 돌려버리는 바람에 대호는 다른 아이에게 시비를 걸기로 했다. 마침 바로 앞에 상아가 걸어가고 있었다. 보미와 예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상아를 보자 씩 웃음이 났다. 대호는 찰랑거리는 상아의 머리카락을 보며 생각했다. 머리를 잡아당길까? 이번에는 하늘거리는 노란색 치마를 보며 생각했다. 아이스케이크를 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소곳한 발을 보며 생각했다. 발을 걸어볼... 응? 대호는 상아의 발밑을 한참이나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갸웃하며 새 아이 뒤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러고는 상아 앞에 떡 버티고 섰다. 깜짝이야, 너 또 왜 그래? 보미와 예지가 눈을 무섭게 뜨고 대호를 노려보며 따지듯 물었다. 대호는 상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너 귀신이지? 보미와 예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을 터뜨렸다. 너 정말 상아 좀 그만 괴롭혀. 왜 자꾸 이러는 거야? 보미와 예지가 상아의 옆에 딱 달라붙어 대호를 공격했다. 상아 얼굴이 빨개졌다. 아니야, 봐. 얘 진짜 귀신이야. 보라니까. 대호는 상아의 발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보미와 예지는 대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내려다보았다. 두 아이는 몇 초간 눈을 깜빡거리며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러다 슬그머니 상아의 팔을 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얘들아, 왜 그래? 상아는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주위에 있던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몇몇 아이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 소동에 교문에 있던 선생님도 아이들 곁으로 달려왔다. 왜 그러니, 대호? 또 상아 괴롭히고 있어? 상아가 그렇게 좋아? 선생님 말에 상아가 울음을 터뜨렸다. 대호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다. 그런 게 아니에요. 쟤 진짜 귀신이란 말이에요. 저거 보세요. 선생님은 대호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다.
상아의 발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선생님은 대호를 보며 꾸짖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선생님은 다시 상아의 발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아이들의 발밑도 살핀 뒤에야 선생님은 깨달았다. 상아에게는 그림자가 없었다. 선생님. 상아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귀신이래요, 귀신! 대호가 상아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선생님은 대호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자자, 이제 그만하고 모두 교실로 들어가.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며 말했다. 상아도 그만 울고 교실로 가자, 응? 상아를 토닥거리는 선생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림자가 놀러 갔다고? 3학년 3반 교실 앞 복도는 다른 반 아이들로 가득했다. 상아가 귀신이 됐다고 대호가 밤마다 돌아다니며 소리쳐서 아이들이 몰려든 것이다. 상아는 책상에 엎드려 흐느꼈다. 아이들은 상아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그 모습을 구경했다. 진짜 귀신이야? 언제부터? 우리 전혀 몰랐잖아. 어쩐지 공부를 심하게 잘했어.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야, 비켜! 비켜! 우리 교실 좀 들어가자. 복도를 가득 채운 아이들 사이로 요란한 목소리 하나가 튀어나왔다. 이호기, 출동! 목소리만큼 요란한 동작으로 호기가 교실로 들어왔다. 오늘도 목에 이상한 보자기를 망토처럼 두르고 나타났다. 대호는 호기를 보자 또 투덜거리고 싶어졌다. 자기가 무슨 영웅인 줄 아나? 치. 대호는 호기가 싫었다. 콩알만한 게 여간 까부는 게 아니었다. 대호는 덩치도 크고 힘이 세다. 그래서 6학년 형들조차 대호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그런데 호기 녀석은 조그마한 게 꼬박꼬박 대호한테 달려들곤 했다. 야, 이호기! 이호기가 뭐냐? 1호기 쫄병이냐? 대호가 저 야구를 하고 한마디 하면 얄밉게 다다다 받아쳤다. 뭐? 그래도 내 밑에 3호기도 있고 4호기도 있고 5호기도 있고 6호기도 있고 7호기도 있고. 그러니 매번 열받는 쪽은 오히려 대호였다. 한 대 치려고 하면 작은 몸집으로 어찌나 잽싸게 도망을 다니는지 그 덕분에 대호는 늘 약이 올라 씩씩댔다. 거기다 매일 이상한 보자기를 목에 두르고 다니기까지 했다. 자기가 뭐 하늘을 나는 이호기라나 뭐라나. 어제만 해도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갑자기 하늘을 날겠다며 창문을 활짝 열고 창틀에 올라섰던 것이다. 교실은 3층이었다. 다행히 선생님이 들어와서 호기를 말렸기에 망정이지. 원래 하늘을 나는 건 영웅들이나 하는 일이다. 악당을 무찌르고 사람을 구하는 그런 멋진 영웅들 말이다. 저런 녀석이 하늘을 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호기는 완전히 이상한 녀석일 뿐이었다. 그래서 대호는 이제 호기랑은 상대를 안 하기로 마음을 먹은 터였다. 삐비비비 이상한 기운 감지. 호기는 손가락으로 더듬이를 만들어 머리 옆에 붙였다. 무슨 일이야? 호기가 물었다. 상아 그림자가 없어졌어. 옆에 있던 아이가 상아에게 들리지 않게 조용히 말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호기가 씩씩하게 소리치며 상아 곁으로 갔다. 호기는 바닥에 바싹 엎드려 상아의 발밑을 관찰하고 일어섰다. 야, 울지 마라. 네 그림자 심심해서 놀러 갔나 보다.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호기를 바라보았다. 상아도 울음을 그치고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너는 날마다 학원 갔다가 또 학원. 그러니까 네 그림자가 얼마나 심심했겠냐? 걔 놀러 간 거야. 놀러 간 거야? 상아가 훌쩍이며 물었다. 그래, 며칠 놀다가 들어올 거야. 계속 놀다 보면 또 지겨워져. 그럼 기어 들어올 거야. 호기가 말을 끝내자 봄이와 예지가 스며시 상아 곁으로 다가왔다. 그래, 상아야, 걱정하지 마. 그림자 금방 돌아올 거야. 대호는 슬슬 짜증이 났다. 왜 아이들은 저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걸까? 대호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다. 그림자가 놀러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야, 너 귀신 맞지? 빨리 저승으로 가버려. 상아는 또 눈물곡지가 터지고 말았다.
대호는 온종일 상아를 괴롭혔다. 그날 저녁 상아 엄마가 대호 엄마에게 전화했다. 아니 글쎄 그 집에 가 우리 애한테 온종일 귀신이라고 놀렸다고 하네. 그 집에는 왜 맨날 그 모양이래요? 정말 애 단속 좀 똑바로 하세요. 공부를 못하면 착하기라도 할 것이지. 뭐라고요? 대호 엄마가 더는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정말 듣자 하니까 여보세요? 아니 무슨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 대호 엄마는 전화를 손에 들고 부들부들 떨었다. 대호는 이제 조금도 재미있지 않았다. 상아를 놀릴 때까지는 재미있었는데. 대호 이리 와. 엄마가 이리 오라고 할 땐 저리 도망가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다. 바로 지금이 그럴 때다. 대호는 저리 도망가려고 했지만 화난 엄마는 평소보다 2배는 더 빨랐다. 엄마는 대호를 붙잡고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렸다. 너 왜 자꾸 애들 괴롭혀? 몰라. 얘가 그래도. 대호는 몇 대 더 맞고 난 뒤에야 엄마에게 풀려날 수 있었다. 다음날 상아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또 한 아이가 그림자 없이 학교에 왔다. 이번에는 4반 현이었다. 현이는 우등생 중에서도 최고 우등생이었다. 지난번에는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교장 선생님이 주는 우등상도 받았다. 거기다 상아만큼 얼굴도 예쁘고 또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다정한 아이였다. 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2 아이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그러자 아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공부 잘하는 애들 그림자만 없어져. 이건 변태도둑이 분명해. 여자애들 그림자만 훔쳐가고 있어. 어떡해. 정말 소름 끼쳐. 여자아이들은 모두 자기 그림자를 도둑맞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다. 야, 예쁜 애들 그림자만 훔쳐간다며. 응. 근데 너 이거 왜 걱정하냐? 내가 볼 땐 제일 안전하겠는데? 여자애들이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진 걸 보자 대호는 기분이 좋아졌다. 대호는 이번에도 쉬는 시간마다 옆반을 찾아가 현이를 놀려댔다. 귀신이래요. 공부만 하다 귀신 됐대요. 그때마다 현이도 상아가 그랬던 것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저녁에 현이 엄마는 대호 엄마에게 전화해 한바탕 쏘아붙였다. 대호는 또 엉덩짝을 두드려 맞아야 했다. 대호는 억울했다. 자기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왜 혼나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저녁 늦게 인터넷에 학교에 나타난 귀신들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올라왔다. 그림자 없이 서 있는 상아와 현이의 사진이었다. 사진을 본 사람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다음 날 인터넷에서 사진을 본 몇몇 사람이 정말로 학교에 구경을 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림자 없는 아이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일반 원준이는 학교 친구들뿐 아니라 모르는 어른들에게 둘러싸여 한참 동안 사진을 찍어야 했다. 원준이는 연락을 받고 학교를 찾아온 엄마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상아 엄마는 원준이 엄마와 오랫동안 통화를 했다. 엄마가 전화를 하는 시간이 상아에게는 휴식처럼 느껴졌다. 왜냐하면 상아 엄마는 한시도 상아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아 엄마는 평소에도 늘 상아 곁을 떠나지 않았다. 상아가 학교나 학원에 있는 시간만 빼고 말이다. 상아가 그림자를 잃자 이제 엄마가 상아 그림자가 되려는 것 같았다. 이게 다 널 보호하기 위해서야. 라고 엄마는 말했지만 상아는 감시 당하는 기분이었다. 어제는 현이가 그러더니 오늘 원준이까지. 상아 엄마가 전화를 끊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리고 얼른 상아 곁으로 와서 교과서를 꺼내들었다. 학교는 못 가는 동안 뒤처지면 안 돼. 공부하자. 엄마, 나 잠깐 화장실 좀. 상아는 휴대전화를 챙겨들고 화장실에 갔다. 등 뒤에서 엄마가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상아는 문을 잠그고 변기에 앉았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현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현이야, 뭐해? 공부하고 있어. 네 옆에 엄마 계시니? 아니, 주방에 계셔. 혹시 그저께 밤에 노랫소리 같은 거 못 들었어? 문자를 보내놓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잠시 뒤 현이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러고 보니까 밖에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문자 보낸 거 엄마한테 말하지 마. 알았지? 알았어. 상아는 얼른 문자창을 껐다. 현이와 원준이가 그림자를 도둑 맞았다고 들었을 때 상아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혼자만 그림자를 도둑 맞은 게 아니라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볼품없이 불편하고 불편하기도 했다. 상아는 현이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지워버렸다. 그 다음날 또 다른 남자아이의 그림자가 사라졌고 그 다음에는 또 여자아이의 그림자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하나같이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인기 많은 아이들이었다. 학교를 결성하는 아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학교 앞에 모이는 사람들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이제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조심하라는 말 대신 그림자 잘 지켜 라고 말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피곤할 정도로 아이들 곁을 지켰다. 그림자를 잃어버린 아이들은 그림자가 없어서 감시를 당했고 그림자가 있는 아이들은 그림자가 있어서 감시를 당했다. 아이들은 잠을 잘 때 불을 끌 수도 없었다. 모든 게 어둠 속에 묻힌 순간 그림자 도둑이 나타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불을 덮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꾸벅꾸벅 졸았고 콧물을 줄줄 흘렸다. 아이들은 건물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했다. 때로는 차도로 내려와 차와 함께 걷기도 했다. 아이들의 등교 시간에는 도로가 차들로 꽉 막혀있다. 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 선생님들은 날마다 지각을 했다. 아이들은 늘 손전등을 가지고 다녔다. 혹시라도 그늘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경우 그 작은 빛으로 자기 그림자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모든 아이가 불안함에 떨고 있었지만 단 두 아이, 대호와 호기만은 그렇지 않았다. 대호는 공부 잘하고 인기 많은 아이들만 그림자를 도둑 맞는다고 확신했다. 공부도 못하고 인기도 없는 자신이 그렇게 듬직할 수가 없었다. 호기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사건에 대해 가장 부담당한 아이인 것 분명했다. 그림자 걔들 그냥 학원 가기 싫어서 놀러간 거라니까? 난 하늘이나 날아야지. 이렇게 말하며 즐겁게 망토만 펄럭거릴 뿐이니 말이다. 아이들의 그림자는 계속해서 사라졌다. 인터넷은 이 신기한 일로 떠들썩했다. 길에는 그림자를 찾습니다. 라는 전단이 나붙기 시작했다. 전단의 내용은 거의 비슷했다. 그림자를 찾습니다. 이름 땡땡땡 그림자, 나이 10살. 키 수시로 변함, 몸무게 없음, 아마도 성격, 대체로 순종적인 편임. 가끔 그림자를 봤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거나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착각한 것이었다. 그림자 도둑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각 분야에서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자기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림자 도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림자는 스스로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림자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과학적 발견입니다. 어느 종교 단체에서는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악마가 그림자를 훔쳐가고 있습니다. 종말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며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 한 사회행동연구가는 이게 다 온라인 게임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유는 따로 말하지 않았다. 어느 신경정신과 의사도 한마디 했다. 모두가 신경쇠약에 걸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오직 저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한 무속인은 주장했다. 아이들은 사실 모두 죽은 것이다. 이 아이들은 거울에 비치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은 모두 귀신이다. 굿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림자를 잃은 아이들 모두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어느 옷가게 사장은 자기 가게에 그림자들이 몰려왔다고 했다. 시커먼 그림자들이 내 옷들을 훔쳐갔어요. 가게가 엉망이 됐잖아요. 그림자들이 도둑이에요. 하지만 보험금을 노린 사장의 자작극이었음이 금방 밝혀졌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만 모여있다는 멘사의 한 회원은 그림자 도둑에게 말했다. 나는 누구보다 똑똑한데 왜 내 그림자는 훔쳐가지 않느냐. 내 그림자는 너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의견에 사람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한 미스터리 추리 동호회 게시판에 제로라는 회원이 남긴 글에는 어떤 반대 의견도 없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로가 남긴 글은 다음과 같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림자 도둑을 잡을 수 있는 건 오직 셜록 홈즈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림자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때까지 정부 생각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가 발표했다. 정부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발표였다. 그림자를 도둑 맞았다고 하지만 그림자가 개인의 재산이나 소유물이라는 법이 없으므로 그림자를 훔친 것을 절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 에게 상상력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라며 비아냥거렸다. 사람들이 법을 고치라고 하자 정부는 법을 고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답답한 소리만 할 뿐이었다. 그림자 사건은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에도 방송되었다. 대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랑 나란히 텔레비전 뉴스를 보았다. 등교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왔다. 아이들은 마이크 앞에서 한마디씩 했다. 그림자들 데리고 은행을 털려고 그러는 거지요? 정말 나쁜 도둑이네요. 그림자 도둑이 그림자 제국을 세우려고 그림자를 훔쳐간 것 같아요. 그 뒤에 호기가 나왔다. 네? 그림자 도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림자들 그냥 놀러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뉴스에 나와요? 호기는 텔레비전 안에서도 망토를 펄럭거렸다. 뒤이어 교장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의 인터뷰도 나왔다. 교문에 있던 선생님 인터뷰가 나오는 동안 화면 뒤편에는 또 이호기가 조그맣게 보였다. 미끄럼틀에서 망토를 펄럭이며 뛰어내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대호 엄마는 경악했다. 화면에는 그날 그림자를 잃은 아이 옆에서 귀신이래요, 귀신이래요 노래를 부르는 대호가 나오고 있었다. 엄마는 더는 참지 못하고 텔레비전을 껐다.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왜 저렇게 애들을 괴롭히는 거니? 어? 엄마 얼굴이 꼭 터지기 직전에 폭탄 같았다. 내가 뭘? 어디서 잘했다고 큰소리야, 큰소리가? 원래 목소리가 큰 거 어떡해? 엄마는 이제 얼굴뿐 아니라 온 몸이 폭탄이 되었다. 너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어? 몰라. 뭐가 되긴 뭐가 돼. 알아서 되겠지. 대호는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쾅 닫고 문을 잠가버렸다. 문 열어. 엄마가 문 밖에서 소리쳤다. 싫어. 대호는 더 크게 소리쳤다. 엄마는 손잡이를 몇 번 힘차게 돌리다가 수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대호야, 불 끄지 마. 응? 몰라. 대호는 불을 껐다. 이불도 덮으면 안 된다. 응? 몰라. 대호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 끝까지 끌어올렸다. 어디선가 자장가가 들리는 것 같았다. 대호는 까무룩 잠이 들었다. 그림자를 찾아야 해. 대호는 하나도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뭐라고 투덜거리고 싶었는데 투덜거릴 수가 없었다. 대호는 아직 잠이 덜 깼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이건 분명 꿈이기 때문이다. 이게 현실일 리가 없었다. 대호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호는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왜? 대호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난 공부도 못하고 착하지도 않고 또 인기도 없는데. 대호는 중얼거렸다. 그림자 도둑이 실수한 거야. 멍청한 도둑놈. 대호는 드디어 제대로 투덜거릴 수 있었다. 똑똑, 대호야 일어났니? 문 좀 열어봐. 문 밖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호는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잘 잤니? 대호 엄마는 습관처럼 대호의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없다. 엄마는 놀란 눈으로 대호를 보았다. 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는 다시 대호의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대호가 발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엄마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엄마가 다시 일어났을 때 대호는 의젓하게 앉아 있었다. 엄마는 다시 대호의 발밑을 살펴보았다. 그림자가 없었다. 대호야, 엄마 지금 꿈꾸는 거지? 아닐걸? 엄마는 또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엄마는 그동안 조금 안심하고 있었다.
대호는 공부도 못하고 썩 모범적이지도 않았다. 그러니 그림자 도둑이 대호 그림자를 훔쳐가는 일은 없을 터였다. 그런데 도둑은 그런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호 그림자를 훔쳐갔다. 나 학교 안 가. 뭐? 이 꼴로 어떻게 학교 가? 그림자도 없이. 대호는 짜증을 잔뜩 부렸다. 엄마도 짜증이 났다. 하지만 대호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학교에 전화했다. 어머, 대호가 아프다니 별일이네요.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다. 저 절대로 그림자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엄마는 괜히 묻지도 않은 말을 내뱉었다. 호호, 당연히 그러겠지요. 선생님이 픽 웃으며 한 말에 엄마는 짜증이 확 났다. 그래서 성의 없이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공부도 못하는 녀석이 그림자는 왜 도둑 맞아? 엄마는 선생님한테 받은 짜증을 대호에게 고스란히 쏟아부었다. 몰라. 도둑이 멍청해서 그랬겠지. 그렇게 애들 놀리고 못살게 구니까 벌 받은 거 아냐. 내가 못살게 굴고 싶어서 그랬어? 심심한데 그럼 어떡해. 대호는 화가 나서 씩씩거렸다. 멍청한 도둑 때문에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었다. 대호는 쿵쾅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대호는 한참을 씩씩거리다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인터넷에 접속해 그림자 도둑을 검색했다. 어젯밤 뉴스 이후에 인터넷은 그림자 도둑 이야기로 시끌벅적 난리였다. 한참 똑같은 이야기만 읽다 보니 투덜거리고 싶어졌다. 재미가 없었다. 대호는 컴퓨터를 끄고 거실로 나왔다. 엄마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 나갔다 올게. 어딜 가? 그림자도 없이. 아이 정말? 대호는 현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우산통에서 우산을 꺼내 펼쳤다. 작년에 엄마가 사은품으로 받아온 엄청나게 커다란 우산이었다. 대호 발밑으로 커다란 그림자가 펼쳐졌다. 이러면 모를 거 아냐. 너 아프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보면 어떡하니? 지금 수업 중인데 선생님이 어떻게 봐. 그림자 도둑도 내 그림자를 잘못 훔쳤다는 걸 지금쯤은 알았을 거야. 근처에 버리고 갔을지도 모르잖아. 그림자 찾아올 거야. 엄마는 한숨을 푹 쉬었다. 대호 고집은 아무도 못 말린다. 아,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엄마는 생각했다. 얼른 와. 대호는 커다란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사람들은 햇빛 쨍쨍 화창한 날 커다란 우산을 쓰고 가는 아이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다 그 아이가 이 동네에 제일 가는 말썽꾸러기 대호라는 걸 알고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다. 대호는 계속 투덜거렸다. 멍청한 그림자 도둑. 짜증이 났다. 우산은 왜 이렇게 무거워? 재미가 없었다.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도둑이야. 투덜거리며 걷다 보니 어느새 학교 근처였다. 학교 앞에는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방송국 차도 보였다. 기자들도 있었고 그냥 호기심에 구경 온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 오늘의 주인공을 기다리는 게 분명했다. 대호는 사람들이랑 마주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제만 해도 카메라 앞에서 신나게 아이들을 놀려댔다. 어제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림자 없는 대호는 카메라 앞에서 조금도 신나지 않을 것 같았다. 대호는 오던 길을 되돌아가기로 했다. 아름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다. 상아 오늘도 집에 있겠지? 대호는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상아는 오늘도 엄마한테 붙잡혀 공부를 하고 있을 거다. 어쩌면 답답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에잇. 대호는 괜스레 땅바닥을 발로 찼다. 우산이 아까보다 더 무거워졌다. 그때 아파트 그림자가 길게 누운 게 눈에 들어왔다. 대호는 담벼락에 붙어섰다. 아파트 그림자가 대호를 가려주고 있었다. 우산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대호는 우산을 접어 한 손에 검처럼 들어보았다. 큰 우산이라 꽤 무거웠다. 그래서 그냥 지팡이처럼 우산을 짚으며 담벼락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우리 애가 그러는데 그림자 도둑이 대호 같대요. 담벼락 너머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대호는 걸음을 멈추었다. 어머! 우리 애도 그랬어요. 두 아주머니가 대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우리 애가 조금 전에 전화했는데 오늘 대호가 결석했대요. 어머! 왜요? 아프다고 그랬다는데. 어디 걔가 아프래요?
어머, 그러게요. 다른 아이들 아프게만 했지. 그러니까요. 호호호. 대호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다. 어른들은 아이들한테는 남을 흉보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한 아이를 흉보고 있다니.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사실은 대호가 아픈 게 아니라 그림자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거래요. 어머나 어머나. 그림자 없는 애들 놀리고 그랬잖아요. 어제 뉴스에서도 봐요. 그래요, 맞아. 공부 잘하고 착한 애들만 골라서.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학교에 못 나오게 하려고 그림자를 훔친 거래요. 이 아주머니들 정말. 대호는 당장 달려나가 아주머니들이랑 싸움이라도 하고 싶었다. 자기는 도둑이 아니라고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림자도 없는데. 대호는 시무룩하게 투덜거렸다. 담벼락 뒤에서 아주머니들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대호 엄마 너무 안 됐어. 그러게 말이에요. 걔는 정말 커서 뭐가 되려나 몰라. 지금이야 그림자를 훔친다지만 나중에는 뭘 훔칠지 누가 알아요. 어머 오싹해라. 대호는 더는 듣고 싶지가 않아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 실마리를 잡다. 담벼락이 끝나자 대호는 다시 우산을 썼다. 멍청한 도둑. 겨우 누르고 있던 화가 다시 폭발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멍청한 도둑 때문에 그림자도 도둑 맞고 거기다 이제는 그림자 도둑으로 오해까지 받게 되었다. 너 내가 꼭 잡을 거야. 우주 끝까지 쫓아가서 잡을 거야. 누명을 썼다는 억울함은 대호를 끌어오르게 했다. 우산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건널목을 건너자 다시 아파트 그림자가 나타났다. 대호는 우산을 접고 아파트 그림자로 들어갔다. 아파트 담벼락에 화목 아파트라는 큰 글씨가 쓰여 있었다. 현윤의 집이네. 대호는 중얼거리고 몇 걸음 더 걷다가 우뚝 멈춰섰다. 현윤의 집? 대호는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뒤를 돌아 아름 아파트를 바라보았다. 아름 아파트보다 조금 더 먼 곳에 학교가 있었다. 대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앞쪽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건 재미있다는 얘기다. 대호는 우산을 펼치고 달리기 시작했다. 화목 아파트를 지나 이번에는 푸른 아파트가 나왔다. 여긴 원준이네 집. 대호는 점점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기석이네 집, 슬기네 집. 대호는 계속해서 달렸다. 그리고 장군 아파트 앞에서 드디어 달리기를 멈추었다. 대호는 숨을 헐떡이며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12번째, 우리 집. 대호는 숨을 가다듬고 곧장 집으로 갔다. 대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공책과 연필을 들고 나왔다. 공책을 탁자 위에 펼치고 연필로 뭔가를 끼적거리기 시작했다. 대호 얼굴에 즐거움이 가득했다. 엄마는 호기심이 생겨 말없이 대호 옆에 앉았다. 대호는 공책에 길쭉한 네모를 여러 개 그렸다. 그림을 다 그린 대호는 엄마 눈앞에 공책을 내밀었다. 엄마, 이거야! 대호가 소리쳤다. 뭐가? 이게 뭔데? 그냥 직사각형만 주르르 늘어선 이상한 그림이었다. 자, 여기가 학교. 대호는 제일 왼쪽에 그려진 네모에 손가락을 올렸다. 여기는 처음으로 그림자를 도둑 맞은 상한의 집. 그리고 네모를 가리키며 대호가 말했다. 그리고 그 다음 네모들을 차례로 가리켰다. 그 다음이 현이네 집, 다음은 원준이네 집, 기석이네 집, 슬기네 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 대호는 확신에 찬 얼굴을 하고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오늘은 노른 아파트? 엄마가 퀴즈 정답을 맞히는 사람처럼 신중하게 대답했다. 딩동댕! 엄마와 대호는 오랜만에 서로 마주보며 활짝 웃었다. 신고해야겠다. 엄마가 일어서려 하자 대호가 소리쳤다. 안 돼! 왜 안 돼? 도둑 잡아야지. 엄마는 갑자기 반대하는 대호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럼 내 그림자도 도둑 맞은 걸 사람들이 알 거 아냐. 그건 싫단 말이야.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어떡하니? 도둑을 잡아야 그림자를 찾을 거 아니야. 내가 잡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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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놀라고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 이건 도둑이 흘린 그림자를 찾으러 나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였다.
쥐도 새도 모르게 아이들의 그림자를 훔쳐가는 그림자 도둑을 잡겠다니. 내가 잡아. 그 도둑놈 내가 잡고 말 거야. 엄마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대호 고집은 아무도 못 말린다. 도둑을 놓치다. 저녁을 든든히 먹고 대호는 우산을 챙겼다. 저녁이지만 가로등이 환해서 우산이 필요했다. 도둑은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그림자를 훔쳐가는 게 분명하다. 하지만 아주 늦은 밤이나 새벽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엄마가 같이 안 가도 되겠어? 괜찮다니까. 12시 전에는 돌아올 거야. 그래도 밤인데. 바로 옆이니까 괜찮아. 대호는 씩씩하게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대호가 손에 든 우산이 꼭 훌륭한 검처럼 보였다. 대호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우산을 펼쳤다. 지나가던 여고생 누나들이 대호를 보고 까르륵 웃었다. 대호는 곧장 너른 아파트로 향했다. 오늘 그림자 도둑이 노리는 것은 정훈이의 그림자가 분명했다. 정훈이는 공부도 잘할 뿐 아니라 운동도 무척 잘한다. 그래서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많았다. 작년까지만 해도 야구 시합에 정훈이가 빠지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그때는 대호도 정훈이와 같이 곧잘 야구를 하고는 했다. 그런데 3학년이 되고서는 달라졌다. 정훈이는 야구 시합에 늘 빠졌다. 그 대신 이런 학원 저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자 대호는 더는 야구 시합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훈이나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이가 되었다. 대호는 정훈이네 집이 있는 102동 앞에서 도둑을 기다렸다. 작년까지만 해도 자주 놀러오던 정훈이네 집이었는데 이제는 아주 낯설게 느껴졌다. 5분쯤 지나자 대호는 벌써 심심해지기 시작했다. 시간은 9시 30분이 조금 지나 있었다. 대호는 어젯밤을 떠올렸다. 엄마랑 뉴스 보다가 싸우고 내 방에 가서 바로 잤으니까 그때가 9시 30분쯤이었는데 그럼 도둑은 그 시간 이후에 온 거겠지?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기다려야지. 대호는 도둑의 눈에 띄지 않게 그림자가 길게 깔린 으슥한 구석에 숨었다. 좀 더 잘 숨어야겠어. 그래서 대호는 주차된 차 2대 사이로 힘겹게 들어가 몸을 숙였다. 이제 쉽게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다. 대호는 고개를 들어 정훈이 집을 올려다보았다. 창문에 정훈이가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다. 정훈이 방은 계속 불이 켜져 있었다. 슬슬 다리가 저렸다. 대호는 한쪽 다리를 펴 앞으로 쭉 뻗었다.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를 뻗었다. 멀리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오긴 했지만 대체로 무척 조용했다. 시간은 이제 10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끽!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다. 놀이터 쪽이었다. 놀이터는 102동 뒤쪽에 있었다. 그래서 대호가 숨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끽! 그네를 타는 소리 같았다. 조금 있으니 시소가 움직이는 소리도 들렸다. 보이지도 않는 놀이터 쪽으로 시선이 향했다. 안 돼. 다른 건 신경 쓰지 말자. 대호는 다시 정훈이 방을 올려다보았다.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놀이터 쪽에서는 끽 소리가 계속 들렸다. 그리고 노랫소리도 들렸다. 같이 놀자 밤새도록 노래하자 시끄럽게. 대호는 짜증이 났다. 보이지도 않는 놀이터 쪽을 향해 투덜거렸다. 무슨 애들이 이렇게 밤늦게 시끄럽게 구는 거야? 노래는 계속되었다. 밤은 길고 어두워라. 숨기에는 그만이지. 어둠만이 가득하니 내 맘대로 놀아보자. 노랫소리가 멎었다. 끽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대호가 투덜거리며 다시 정훈이 방을 올려다보려고 할 때였다.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놀이터 쪽으로 잽싸게 사라지는 게 보였다. 도둑이다! 대호는 소리치며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일어서질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차 사이에 끼이고 말았다. 대호는 투덜거리며 다리를 주물렀다. 우산을 지팡이처럼 짚고 몸을 지탱해 겨우 일어섰다. 대호는 놀이터로 달려갔다.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다. 빈 그네 2개는 혼자 흔들리고 있었고 시소가 스르륵 움직였을 뿐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에이, 이놈의 다리. 대호는 괜히 다리를 내려다보며 신경질을 냈다. 주변을 둘러다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대호는 다시 102동으로 돌아와 정훈이 집으로 갔다. 문을 연 정훈이 엄마는 수상쩍은 눈으로 대호를 바라보았다. 작년까지 뻔질나게 드나들며 아들 공부를 방해하던 대호였다. 이제 겨우 아들과 떨어뜨려 놨나 싶었는데 한밤중에 우산을 쓰고 나타나다니 왠지 아주 불길했다. 예, 밤늦게 남의 집에 오는 거 아니랬지? 제가 좀 전에 그림자 도둑을 본 것 같은데요. 혹시 정훈이 그림자 잘 있는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뭐라고? 대호 말에 정훈이 엄마는 더 불길해졌다. 정훈이 엄마는 얼른 정훈이 방으로 달려가 벌컥 문을 열었다. 정훈아, 일어나봐. 잠시 뒤 정훈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정훈이 방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런데도 그림자를 도둑맞았다. 대호는 불을 끄고 있을 때 그림자를 도둑맞았다. 그림자 도둑에게 불빛이 있고 없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림자 도둑은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대호는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정훈이 집을 나와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몇 발자국 걸었을 때 뒤쪽에서 펄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옷자락 같은 것이 모퉁이 너머로 휙 사라지는 게 보였다. 대호는 다시 한숨을 내쉬고 집으로 향했다. 대호가 집에 도착했을 때 마침 대호 엄마는 정훈이 엄마의 전화를 받는 중이었다. 정훈이 엄마는 사람들 말이 사실이었다며 대호가 그림자 도둑이라고 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대호가 오고 바로 우리의 그림자가 사라졌다니까요. 다시 나가보니까 대호는 사라지고 없었다고요. 우리 애도 그림자를 도둑맞았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공부도 못하고 못된 대호 그림자를 왜 훔쳐가요? 누가? 그림자 도둑이. 엄마는 전화기를 탁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다시 전화기를 들더니 아이의 전원을 꺼버렸다. 대호? 엄마 얼굴이 또 울그락 푸르락 했다. 대호는 우물쭈물 엄마 앞에 섰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혼나려니 정말 억울했다. 엄마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힘차게 말했다. 도둑 꼭 잡아. 잘못해. 엄마는 대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다시 말했다. 도둑 잡자 우리 아들.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오늘도 거의 잡을 뻔했다니까. 엄마와 대호는 마주보며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자를 찾았어. 다음 날도 저녁을 먹고 9시가 조금 지난 시각에 대호는 집을 나섰다. 엄마는 대호에게 이것저것 먹을 거리를 챙겨주려 했지만 대호는 괜찮다고 했다. 집중해야 해 엄마. 먹을 게 있으면 자꾸 먹고 싶단 말이야. 도둑은 아주 재빠르고 영리해. 이런 거 먹다가 놓치면 안 돼. 엄마도 대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대호는 큰 우산을 옆에 끼고 오늘의 목적지로 향했다.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무척 잘하는 정은이가 사는 하늘 담은 아파트였다. 하늘 담은 아파트는 동네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다. 한 동밖에 없어서 도둑을 기다리기가 쉬울 것 같았다. 대호는 먼저 놀이터를 둘러보기로 했다. 놀이터는 조용했다. 대호가 발길을 돌리려는데 그림자 하나가 나무 뒤로 사라지는 게 보였다. 너 누구야? 이리 나와. 나무 뒤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나 다 봤거든. 얼른 나와. 여전히 움직임이 없다. 얼른 나와라. 너 도둑이구나. 그렇지? 드디어 잡았다 이 도둑놈. 대호는 무서운 기세로 나무를 향해 달려갔다. 그러자 검은 그림자가 나무 뒤에서 슬며시 나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검은 그림자가 말이다. 너 어제 그 도둑놈이구나. 대호가 소리치자 그림자가 손을 내저으며 다급하게 말했다. 나 도둑 아니야. 그림자는 바닥에 누워있다가 나무에 기대섰다. 너 뭐야? 너 누구야? 대호는 얼떨떨해서 그림자에게 물었다. 확실히 이 작은 그림자가 도둑일 것 같지는 않았다. 나 정훈이 그림자. 뭐? 정훈이 그림자? 정훈이 그림자는 어제 도둑 맞았는데? 대호가 어젯밤에 본 그림자는 그림자 도둑이 아니라 정훈이 그림자였던 것이다. 응, 그랬지.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날아가지를 못했어. 누구를? 그림자는 우물쭈물 대답을 못했다. 도둑을? 대호가 묻자 그림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둑을 왜 따라가 이 바보야. 집으로 가.
대호가 그림자를 나무랬다. 싫어. 그림자가 소리쳤다. 다른 그림자들이랑 놀 거야. 이따가 여기로 올 거란 말이야. 그림자의 말을 들은 대호가 씩 미소를 지었다. 그제야 그림자는 자기 실수를 깨닫고 얼른 입을 가렸다. 아하, 여기로 온단 말이지. 아, 아니야. 나도 몰라. 나도 오늘은 정은이 차례라는 건 이미 알고 있거든. 그림자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잘됐다. 이제 넌 내 부하야. 대호가 우산을 접으며 말했다. 그건 싫다. 대호가 주먹을 높이 쳐들자 그림자가 움찔했다. 보다시피 난 그림자를 도둑 맞았어. 그러니까 네가 내 그림자가 되어야 해. 내가 왜? 좋은 말로 할 때 얼른 따라와라. 근데 네 그림자 하기엔 내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정말 말 많네. 그냥 오라면 와. 나 짜증나려 하거든. 나 짜증나면 너 확 때릴 건데. 그랬으면 좋겠냐? 아니 그러지 마. 맞는 건 싫어. 그림자는 잔뜩 겁을 먹고서 스르르 대호의 발밑으로 기어왔다. 덩치 큰 대호는 작은 그림자를 갖게 되었다. 우스꽝스럽긴 했지만 그림자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자, 이제 말해봐. 그림자 도둑이 누구야? 야, 너 혼자 뭘 그렇게 중얼거리냐? 목소리는 대호 발밑이 아니라 대호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대호를 아주 짜증나게 했다. 대호는 얼굴을 잔뜩 구기고 뒤를 돌아보았다. 이호기였다. 한밤중에도 망토를 두르고 있는 이호기. 네가 그림자 도둑이라고 애들이 그러더라. 나 도둑 아니라고. 그러게 도둑 같은 건 없다니까 왜 다들 내 말을 안 믿지? 호기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고는 다시 대호에게 물었다. 그런데 너 여기서 뭐해? 논다. 왜? 그러는 넌 여기서 뭐하는데? 호기가 씩 웃으며 망토를 펄럭였다. 오늘은 여기서 날아보려고. 또 저 소리다. 대호는 이런 이상한 녀석이랑은 상대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시계를 보았다. 9시 40분이었다. 아, 이제 알겠어. 이런 보자기로는 안 된다는 걸. 갑자기 호기가 외쳤다. 그거 이제 알았냐? 이마만큼 큰 보자기가 있으면 돼. 호기는 커다랗게 원을 그리며 달렸다. 내가 마침 좋은 보자기를 발견했거든. 그걸 두르고 날 거야. 보자기 찾으러 가야지. 호기는 우뚝 멈춰서더니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이 아파트 이름 진짜 멋지지. 여기서 날면 완전 멀리까지 날 거야. 호기는 열심히 망토를 펄럭거리며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뛰어가는 호기 뒤를 호기의 그림자가 뒤따르고 있었다. 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진짜 이상한 녀석. 잠깐. 혹시 어젯밤에? 어젯밤 모퉁이 너머로 사라지던 옷자락이 떠올랐다. 다시 생각해보니 분명히 망토자락인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호기는 항상 그림자들이 놀러간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저 녀석이 도둑인 거야. 자기가 훔쳐놓고 아닌 척하려고 그런 소리를 한 거야. 대호는 소리쳤다. 기다려! 그림자 도둑! 대호는 호기가 사라진 곳을 향해 잽싸게 달렸다. 그림자 도둑의 정체. 호기는 어느새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아까 여기서 날 거라고 했지? 그럼 보자기를 찾아서 다시 오겠네. 그때 잡으면 되겠다. 대호는 아파트 입구에 앉아 호기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야, 이 호기가 왜 너희를 훔쳐간 거야? 대호가 정훈이 그림자에게 물었다. 이 호기가 우리를 훔치다니. 시침이 떼지 마. 이 호기가 도둑인 거 맞잖아. 무슨 소리야. 이 호기가 왜 도둑이야. 넌 정말 바보야. 뭐? 이게 화? 대호는 우산으로 그림자를 세게 내리쳤다. 아프다고. 때리지 마. 그림자가 바락바락 대들어 대호는 깜짝 놀랐다. 정훈이는 운동을 할 때를 빼고는 항상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였다. 친하게 지내던 대호가 갑자기 정훈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을 때에도 정훈이는 찍소리도 못했다. 정훈이 그림자는 정훈이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았다. 그럼 뭐야? 진짜 이호기가 도둑이 아니야? 정훈이 그림자는 잔뜩 화가 났는지 대꾸하지 않았다.
이호기가 요상한 주문으로 그림자들 데리고 나간 게 아니라고? 대호는 혼잣말을 하다가 문득 어제 들은 노랫소리가 떠올랐다. 아, 맞아. 노래. 그거 이호기가 부르는 노래지. 어제 들었어. 그 노래가 들리고 네가 사라졌어. 대호는 이틀 전 밤에 일어난 일도 떠올렸다. 맞아. 내 그림자가 없어진 날에도 그 노랫소리를 들었어. 같이 놀자 밤새도록. 그래, 그 노래야. 대호는 소리치다 말고 정훈이 그림자를 내려다보았다. 노래하자 시끄럽게. 정훈이 그림자는 계속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어디선가 다른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했다. 밤은 길고 어두워라.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한 명, 두 명, 세 명 같이 노래하는 목소리가 점점 늘어났다. 노랫소리는 놀이터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대호는 얼른 일어나 쏜살같이 놀이터로 달려갔다. 숨기는 그만이지. 놀이터가 가까워지자 노랫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대호는 입을 떡 벌리고 걸음을 멈췄다. 그림자 도둑이 드디어 대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호는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대호의 앞에 나타난 것은 커다란 검은색이었다. 커다란 검은색 덩어리는 여러 아이의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어둠만이 가득하니. 문득 어젯밤 일이 떠올랐다. 노래가 끝나고 곧바로 정훈이 그림자가 사라졌다. 도둑이 노래를 끝마치게 둬선 안 된다. 방해해야 한다. 대호는 크게 소리쳤다. 그만해 이 멍청한 그림자 도둑. 그림자를 돌려줘 이 악당아. 효과가 있었는지 그림자 도둑이 노래를 멈췄다. 대호다! 못된 대호다! 깡패 대호다! 그림자 도둑이 한마디씩 할 때마다 목소리가 달라졌다. 대호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뭐지?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누굴 보고 도둑이라는 거야, 이 멍청이가. 검은색 덩어리 옆구리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쏙 튀어나와 새침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누구야? 정체를 밝혀. 알아서 뭐하게. 그리고 분명히 밝혀두지만 나는 그림자 도둑이 아니야. 대호는 그리 좋지 않은 머리를 열심히 굴렸다. 커다란 검은색 덩어리 하나가 여러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아이들 그림자가 저 사악한 검은색 덩어리 안에 빨려 들어간 건가? 도무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도둑이 너희를 거기에 가둔 거야? 대호가 답답해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까르르 깔깔깔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대호는 귀가 먹먹해질 지경이었다. 바보, 도둑은 없어. 그림자가 말했다. 거짓말. 내가 어제 분명히 봤어. 도둑이 정훈이 그림자를 불러냈다고. 무슨 소리야? 다른 그림자가 쑥 튀어나왔다. 역시 대호는 바보야. 도둑은 없다니까. 또 다른 그림자가 튀어나와 말했다. 우리끼리 뭉쳐서 노는 거야. 친구끼리 이렇게 모여서 노는 거니까. 그림자들이 쑥쑥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대호는 그림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만일 정말 도둑이 없는 거라면 그럼 너희는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심심해서. 놀고 싶어서. 학원 가기 싫다고. 그림자들이 소리쳤다. 이호기가 한 말이 사실이었다. 그림자들은 놀러 나온 거였다. 내 그림자는 심심할 리가 없어. 그러자 덩치 큰 그림자가 몸을 쑥 내밀었다. 난 너 때문에 너무 많은 그림자를 때려왔어. 그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대호 그림자가 불쌍해. 대호 그림자는 정말 착해. 우리를 보살펴줬어. 그런데 대호는 우리를 괴롭혀. 그건 아주 나빠. 그림자들이 떠들었다. 얘들아, 우리 대호를 혼내주자. 누군가가 소리쳤다. 좋아, 혼내주자, 때려주자, 괴롭혀주자. 그림자들은 다시 커다란 검은색 덩어리 속으로 쑥 들어갔다. 검은색 덩어리는 대호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다. 대호는 침을 꿀꺽 삼켰다. 오지마! 너희 다 때려줄 거야! 대호는 우산을 양손으로 쥐고 검처럼 높이 치켜들었다. 그림자들이 다시 자지러지게 웃어댔다. 뭐가 웃겨? 왜 웃어? 그림자 하나가 쏙 나와 대호의 질문에 대답했다. 넌 그림자가 없어. 그림자 없이는 우리를 따라올 수도 이길 수도 없어. 대호는 씩 웃었다. 그림자가 없다고 누가 그래?
여기 이 그림자 안 보여? 대호가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안 보여. 하하하. 그림자들이 비웃었다. 대호는 눈썹을 꿈틀하며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그림자가 없었다. 다 여기 있는데. 정훈이 그림자가 검은색 덩어리 사이에서 쑥 튀어나왔다가 다시 쏙 들어갔다. 이 배신자. 그림자들은 우아아 소리를 내지르며 대호를 노려보았다. 그림자들은 몸을 부풀렸다. 검은색 덩어리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다. 더 크게, 더 크게. 대호는 두려움에 떨며 덩어리를 올려다보았다. 점점 커지는 덩어리를 따라 대호의 시선도 점점 위로 향했다. 검은색 덩어리 위에는 둥근 딸이 떠 있었다. 달빛을 받으며 하얀 새 한 마리가 날아오고 있었다. 하얀 새는 힘찬 목소리로 지적이었다. 으악! 으악! 대호는 그림자들의 존재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얀 새를 집중했다. 정말이지 이상하게 생긴 하얀 새는 힘차게 날개를 파닥이며 으악! 하고 울었다. 괴상한 소리에 그림자들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저게 뭐야? 새야, 괴물이야. 비행기 아니야? 풍선 같은데. 그건 새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풍선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호기가 추락한다. 이호기였다. 뭐야 저 녀석. 진짜로 날고 있잖아. 호기의 머리 위로 불룩 솟아오른 천은 그 안에 공기를 가득 담아 호기를 한동안 정말로 날게 해주었다. 물론 아주 잠깐이었지만 천의 가장자리로 움켜진 호기의 양손은 위아래로 바쁘게 오르내렸다. 역시 저 녀석은 완전히 이상해. 대호는 넋을 잃고 호기를 바라보았다. 호기는 점점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호기는 이제 그림자들의 머리 바로 위에 있었다. 저 녀석이 이리로 오는데? 피해야 해. 전화를 깔리면 끝이야. 그림자들은 허둥대기 시작했다. 그림자들은 우왕좌왕하다가 중심을 잃었다. 커다란 덩어리가 기우뚱하는가 싶더니 바닥으로 폭 고꾸라졌다. 그리고 정확히 그 위로 이호기가 추락했다. 그림자들은 호기의 쿠션 역할을 해주었다. 커다란 천이 펄럭이며 호기와 그림자들 위로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림자들이 납작해졌다. 대호는 호기가 추락한 곳으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죽은 거 아니야? 대호가 중얼거렸다. 와우, 기분 죽이는데? 꼬물거리며 호기가 기어나왔다. 대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살짝 들려있는 호기의 천 아래로 그림자들이 꿈틀거리는 게 보였다. 대호가 소리쳤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호기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대호를 보았다. 너 말고. 호기를 보며 짧게 말하고 대호는 다시 그림자들에게 소리쳤다. 그림자들, 꼼짝 말고 있어. 그림자들은 모두 호기의 천 아래에 갇혔다. 호기는 천 아래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그림자를 보고 놀라 소리쳤다. 으악! 이게 뭐야? 대호는 호기를 보며 머쓱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네가 그림자를 훔친 거 아니었네? 뭐? 내가 그림자를 왜 훔쳐? 그림자들 그냥 놀러 온 거 아니야? 호기는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다. 그 모습을 보자 대호는 피식 웃음이 났다. 정말 이호기답다. 대호는 그림자들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그림자를 가진 이호기가 너희를 이긴 것 같은데? 응? 내가? 누굴? 왜 이겨? 나 싸운 적 없는데? 호기는 아직도 어리둥절했다. 저리 비켜. 우리 놀 거야. 새침한 목소리를 가진 그림자가 투정을 부렸다. 미안. 나 때문에 깔려버렸네? 호기가 말하며 천을 거두려 했다. 대호가 다급하게 말렸다. 잠깐! 호기가 대호를 바라보았다. 대호는 호기에게 기다리라는 손짓을 해보이고는 새침한 그림자에게 말했다. 너 상아 그림자 맞지? 이거 다 네가 시작한 거지? 내가 상아 그림자인 걸 어떻게 알았는데? 그림자가 쏘아붙였다. 몰라. 그냥 알겠어. 네가 노래를 불러서 아이들을 불러낸 거지? 그건... 상아 그림자가 우물쭈물하더니 휴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상아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어. 대호와 호기 그리고 그림자들도 상아 그림자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태권도장 아이 4명이 태권도 사범님이랑 즐겁게 노는 걸 봤어. 사범님은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봤고 아이들도 웃는 얼굴로 사범님을 보고 있었어. 그리고 사범님이랑 아이들이 신나게 노래를 불렀어. 같이 놀자 밤새도록 노래하자 시끄럽게 그 노래? 대호가 물었다. 그래 그 노래. 상아는 그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봤어. 상아도 놀고 싶었던 거야. 상아라고 왜 매일 공부만 하고 싶겠니? 그리고 그날 밤에 침대에 누워서 상아가 그 노래를 불렀어. 나는 상아가 노래처럼 밤새도록 놀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상아는 그냥 잠이 들었어. 그래서 너 혼자라도 나온 거야? 그래. 그리고 밤새도록 놀기로 했어.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다음날에는 내 노랫소리를 듣고 현이 그림자가 나왔고 우리 노래를 들은 원준이 그림자도 나온 거야. 대호는 이야기를 듣다가 호기를 바라보았다. 호기는 다리를 긁적였다. 이 호기 너 원준이랑 같은 아파트 살잖아. 응. 그런데 넌 그 노랫소리 못 들었어? 응?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네 그림자 안 나갔네? 내 그림자는 나랑 밤새도록 하늘 나는 게 더 좋은가 봐. 호기가 말하며 자기 그림자를 내려다보았다. 호기 그림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대호는 천 밖으로 반 정도만 삐죽 나와 있는 자기 그림자 앞에 섰다. 너 이제 내 그림자 안 할 거야? 난 이제 애들 괴롭히는 거 싫어. 대호가 중얼거렸다. 그걸 누가 믿어? 다른 그림자들이 소리쳤다. 그럼 여기 계속 깔려 있을래? 대호가 답답해서 소리쳤다. 우리는 공부만 해야 해. 우리도 놀고 싶어.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상아 그림자가 외쳤다. 나도 야구하고 싶어. 학원보다 그게 더 재밌어. 정훈이 그림자였다.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 수학은 머리 아파. 공부.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고. 그림자들이 소리쳤다. 대호는 그 목소리들보다 더 크게 소리쳤다. 이 바보들아. 그림자가 없어진 아이들은 지금 진짜 기계가 되고 있다고. 그림자들이 조용해졌다. 걔들은 지금 밖에도 못 나와. 그래, 너희 소원대로 학원은 안 간다. 하지만 그것뿐인 줄 알아?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해. 뭐? 야구? 그림?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대호는 씩씩거리다가 정훈이 그림자 앞에 섰다. 그래서 지금 그림자들끼리 모여다니면 야구할 수 있어? 정훈이 그림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림 그릴 수 있어? 슬기 그림자도 고개를 저었다. 그냥 밤마다 귀신처럼 노래나 부르고 놀이터에서 놀고 그게 재미있어? 처음엔 재밌었는데 이제 솔직히 좀 지겹긴 해. 현이 그림자가 조용히 말했다. 이호기를 봐. 저게 진짜 즐겁게 노는 거야. 그림자랑 같이 하늘을 날고 있잖아. 대호 말에 그림자들이 호기를 바라보았다. 호기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호기의 그림자도 호기를 따라 어깨를 으쓱했다. 어차피 우리는 돌아가도 호기처럼 놀지 못하는걸. 우리가 가면 다시 공부라고. 그림자들이 투덜거렸다. 내가 말할게. 너의 생각을 어른들한테 내가 말해줄게. 말썽꾸러기 대호 말을 어른들이 들어주겠니? 대호는 할 말이 없었다. 정말로 어른들이 대호 말을 들어줄 것 같지가 않았다. 그때 심심해서 다리를 긁던 호기가 호기롭게 한마디 했다. 야,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맘에 안 들면 다시 나와버리면 되잖아. 대호 뒤로 그림자들이 줄줄이 늘어섰다. 대호의 그림자를 시작으로 상아, 현이, 원준이, 기석이, 슬기, 마지막으로 정훈이 그림자까지. 세상에서 가장 긴 그림자를 가진 기분이 어때? 호기가 물었다. 뭐 재밌네. 나도 재밌었었다. 호기는 목에 두른 망토를 펄럭이며 잔뜩 신이 나서 말했다. 긴 망토 끝자락이 땅바닥에 질질 끌리고 있었다. 너 아까 좀 날더라. 대호 말에 호기는 더 신이 났다. 그렇지. 진짜 잘 날지. 기분 최고였어.
그림자들이 아니었으면 너 다쳤을걸? 뭐 안 다쳤으니까 히히. 대호는 다시 한번 호기는 정말 완전히 이상한 녀석이라고 생각했다. 너 하늘을 나는 게 좋아? 오! 진짜 좋아. 내 꿈이야. 하늘을 훨훨 날아서 나중에 우주까지 날아갈 거야. 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호기가 하늘을 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호기라면 정말 우주까지 날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호는 문득 가출까지 하면서 공부하길 거부한 그림자들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궁금했다. 야, 그림자들아, 너희는 꿈이 뭐냐? 야구 선수. 정훈이 그림자가 제일 먼저 대답했다. 야구할 때가 제일 행복해. 그런데 엄마는 의사가 되길 바라셔. 야구는 못하게 하고 공부만 시켜.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해봤어? 대호가 물었다. 제대로 듣지도 않으시던걸. 정훈이 그림자가 시무룩하게 대꾸했다. 아빠가 보고 싶어. 현이 그림자가 말했다. 아빠랑 떨어져 산 지 1년도 넘었어. 아빠 얼굴을 까먹을 것 같아. 공부 열심히 하고 어른 말 잘 들으면 아빠랑 다시 같이 살 줄 알았는데. 대호는 아침마다 엄마와 헤어지며 슬픈 얼굴을 하던 현이를 떠올렸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 슬기 그림자가 말했다. 슬기는 그림 그리기 대회 때마다 상을 받고는 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선생님이 되라고 해. 이제는 학원에 다니느라 그림 그릴 시간도 없어. 부모님한테 말씀드려. 네 진짜 꿈은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나쁜 어린이 됐어. 대호처럼. 그림자들이 깔깔깔 웃었다. 야, 나 그렇게 나쁜 애 아니야. 맞아. 대호는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야. 상아 그림자가 말했다. 다른 그림자들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어째서? 대호가 왜 나쁜 애가 아니야? 우리한테 말해봐. 대호가 상아를 구해준 적이 있단 말이야. 상아 그림자가 말했다. 역시 대호는 상아를 좋아하는 거였어. 얼레리 컬레리. 다른 그림자들이 대호를 놀렸다. 아니야. 그 6학년 형들 말하는 거야? 그거 상아 구해준 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그 형들이 맞다. 나보고 돼지라고 놀려서 내가 그냥 혼내준 건데? 새빨개진 얼굴로 대호가 소리쳤다. 그러니? 그래. 상아 그림자는 입을 다물었다. 대호는 왠지 쑥스러웠다. 그림자들이 우우 야유를 퍼붓고는 계속해서 저마다 꿈을 이야기했다. 그림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호는 문득 자신은 거창한 꿈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누가 나한테 꿈을 물으면 난 뭐라고 대답하지? 대호의 꿈은 그냥 아이들과 노는 거였다. 그런데 아이들은 놀라기만 하고 울기만 했다. 같이 놀자고 툭 치면 아이들은 아프다고 울었다. 장난으로 발을 걸면 아이들은 깜짝 놀라며 넘어졌다. 여자아이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 아이들은 깜짝 놀라며 비명을 질렀다. 그것도 재밌긴 하지만 대호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아이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었다. 대호 그림자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과 같이 놀고 또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것. 그게 정말 대호가 원하는 일이었다. 대호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나 진짜 너 때문에 깜짝 놀랐다. 호기가 한 말에 대호는 깜짝 놀랐다. 왜? 대호는 혹시 또 호기를 괴롭힌 건지 곰곰이 생각했다. 아까 너 혼자서 커다란 그림자 덩어리 상대했잖아. 그리고 그림자들을 설득했고 그림자들을 괴롭히지도 않았어. 호기는 대호를 따르는 그림자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림자 장군. 응? 호기가 대호를 보며 씩 웃었다. 너 말이야. 꼭 그림자 장군 같잖아. 무적의 그림자 부대를 이끄는 그림자 장군. 대호는 그림자들을 바라보았다. 장군이라는 말이 아주 듣기 좋았다. 그림자 장군, 그림자 장군. 대호는 조그맣게 그 기분 좋은 말을 되뇌었다. 행복한 그림자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 아이들이 교문을 들어서며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었다.
대호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혼자 흐뭇해했다. 차 한 대가 교문 앞에 멈추었다. 현이가 차에서 내렸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현이 아빠였다. 아빠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는 현이는 우등상을 받았을 때보다 더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현이는 대호를 보고는 찡긋 웃어주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우리 대호, 오늘은 아주 용감해 보이는데? 선생님이 대호를 발견하고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대호에게 엄지를 찍혀들어 보였다. 대호야, 오늘 학교 마치고 야구할 건데 너도 같이 하자. 정훈이었다. 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럼 나중에 봐. 정훈이는 경쾌하게 인사하고는 앞에 가던 준우에게 달려가 어깨에 팔을 둘렀다. 장군님! 망토를 휘날리며 호기가 달려왔다. 호기는 마치 유럽의 기사처럼 대호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꾸벅 인사를 하고 일어섰다. 오늘 나랑 같이 날자. 대호는 또 잠시 생각하다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호기 출동. 호기는 벌떡 일어나 쌩 달려갔다. 하여튼 정말 완전히 이상한 녀석이야. 달려가는 호기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대호의 눈에 상아가 들어왔다. 상아는 보미와 예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상아의 발밑에는 상아만큼이나 예쁜 그림자가 상아를 따르고 있었다. 대호야! 갑자기 상아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대호는 깜짝 놀랐다. 어? 너 어제 우리 집에 우산 놔두고 갔어. 그래? 학교 마치고 우리 집에 와서 가지고 갈래? 상아의 볼이 살짝 빨개진 것 같았다. 대호는 생각해 볼 것도 없었다. 그래. 아이들 발밑에 길게 누운 그림자들이 아이들 몰래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속으로 가만가만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놀자 밤새도록 노래하자 시끄럽게 밤은 길고 어두워라 숨기에는 그만이지 어둠만이 가득하니 마음대로 놀아보자.